제1화 코로나 그리고 생활 바카라. 코로나가 터지기 전 10일 전쯤 마닐라로 들어갑니다. 숙소는 COD 노브 호텔. 뉴스의 상황은 계속 안 좋아졌지만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살면서 그런 상황이 없었기에 갑자기 카지노가 문을 닫고 필리핀 전 지역을 락다운을 한다고 합니다. 한 며칠 하다가 풀리겠지. 락다운 뉴스가 나오고 다음날부터 시내 곳곳에 군경 주도의 체크포인트가 설치되면서 모든 대중교통이 끊깁니다. 호텔도 문을 닫는다고 모든 투숙객에게 체크아웃을 요구합니다. 우선 며칠이라도 머물 곳을 찾아야 하는데 여기저기 연락을 해도 이미 문을 닫았는지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그래, 말라떼 쪽은 모텔들이 많이 가보자 일단. 교통수단이 없어서 호텔 측 도움으로 겨우 호텔 차를 타고 말라떼로 이동합니다. 시내 도로를 달리는 차는 제가 탄 차를 제외하고 아예 없을 정도로 이미 도로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각 시간의 경계에서 체크포인트에 검문이 있었지만 호텔 차량이라고 통과시켜줍니다. 도착한 말라떼, 그 수많은 호텔과 모텔이 이미 더 이상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 몇 군데를 다니다가 여행사 사장님 소개로 아멜레아 호텔을 갔는데 여기는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실 전 열 체크를 하네요. 전날 많은 고민으로 잠도 못 잔 데다가 올 때 에어컨을 틀지 않고 와서 그런지 조금 더운 상태였는데 37.7도라고 입실을 거절합니다. 정말 난감해졌습니다. 그때 눈에 띈 곳이 바로 앞에 버치 타워입니다. 장기간 마닐라에 계신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콘도인데 일단 들어가서 물어보니 입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증금 10,000페소에 한 달 렌트비 25,000페소로 스튜디오형 원룸에 그렇게 입주하게 됩니다. 주방 도구까지 갖춰진 풀옵션이라 불편한 것은 없었고 우선은 먹고는 살아야 하기에 바로 옆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사다 놓고 그렇게 락다운 생활에 돌입합니다. 말라떼 버치타워에서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을 3개월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생필품을 사기 위한 외출 허용은 딱 3일, 그리고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통금. 호스트한테 카지노는 언제 여냐고 묻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니 조금씩 변화가 옵니다. 우선 정켓부터 영업이 시작되더군요. 오카다 정켓. 지금은 아바타나 스피드게임이 중단되었지만 팬데믹으로 하늘길이 막히니 그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아마 당시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게임을 하셨을 겁니다. 물론 라이브도 진행을 했었는데 라이브 게임을 하려면 당시 일반 객장과 호텔은 영업을 하지 않고 출입 자체가 안 되었지만 정기 손님에게는 정켓에서 룸을 제공하고 카지노 입구에 미리 등록하여 확인 후 건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차량 역시 정켓에서 픽드랍을 해주는데 체크포인트 있는 곳을 피해서 운행을 하더군요. 라이브 게임을 3일간 하겠다면 2박을 정켓에서 제공하고 그 기간 내에는 건물 밖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방과 정켓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음식은 100% 배달 음식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정켓의 아바타 등 직원들도 카지노 밖에를 못 나가고 호텔에서 단체 숙식을 합니다. 호텔이 정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니만큼 청소나 타월 등 교체는 3일에 한 번씩 싹 해줬습니다. 라이브 손님으로는 유일하게 2박 3일의 첫 게임을 시작합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리고 밤에 한 번. 이렇게 내려가서 게임을 하는데 첫 2박 3일은 120만 페소 승으로 마무리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바타 게임이 많아서 그런지 슈 자체가 그저 무난했던 듯 싶습니다. 락다운 기간 중 일반 국민의 생활이 어려워지니 필 정부에서도 구호의 손길이 뻗칩니다. 가구마다 쌀 한 봉지, 스파게티 면 2개, 통조림 2개씩을 배급해주는데 이건 전부 다 청소하는 아떼에게 전부 주었습니다. 3달 정도를 스튜디오 룸에 있다가 너무 답답해서 월 35,000페소 룸으로 옮기게 됩니다. 발코니에서 보면 마닐라만 바다가 한눈에 다 들어오는 뷰가 꽤 괜찮은 방이었습니다. 당시 제 COD 멤버 등급이 녹색 제이드였습니다. 어느 날 호스트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카지노가 단계별로 오픈한다고 하네요. 그때는 대중교통도 일부 풀려서 택시가 운행될 때였습니다. 제이드 등급부터만 입장이 된다고 하는군요. 프리룸도 줄 테니 말하라고 하는데 숙소가 있으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말라떼에서 COD까지 택시로 170페소면 충분한 거리니 굳이 카지노 호텔에 있으면서 객장을 들락거리기가 싫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만에 다시 찾은 COD. 정말 어쩔 수 없이 생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날부터 43일간 연승을 했습니다. 승리한 금액은 적게는 8,000페소에서 많게는 10만 페소. 괜히 기분이 안 좋거나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좋지 않으면 15분 만에도 게임을 접었습니다. 그게 8,000페소 이기고 일어난 날입니다. 난 지금 생바다. 즐기러 온 것이 아니다. 숱하게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43연승. 43일을 연속해서 게임하진 않았습니다. 3일 게임, 하루 휴식, 그리고 다시 반복. 말라떼와 COD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슬슬 귀찮아집니다. 제 호스트한테 프리룸을 요청합니다. 저는 어디에 카지노든 한국인 호스트들과는 가끔 밥도 같이 먹고 소주도 한잔하지만 제 담당 호스트로는 하지 않고 외국인 호스트를 담당으로 합니다. 이유는 그저 그게 편해서입니다. Sure. 방을 달라니까 호스트가 하는 대답입니다. 그렇게 정말 장기간의 프리룸을 사용하게 됩니다. 노아 스위트룸 3년 조금 넘게 있었나 봅니다.
이제 손이 슬슬 커지기 시작합니다. 하이리밋 기본 시드가 300만 페소로 올라갑니다. 포인트에도 눈길이 가서 게임하는 시간도 점점 늘어납니다. COD는 가끔 포인트 레이스라는 것을 합니다. 일정 기간 올린 포인트에 누계의 순위를 정하여 등수별로 프로모션 칩을 주는 행사인데, 카지노를 방문하여 게임하는 고객들의 포인트 순대로 전광판에 고지가 됩니다. 2등까지 올라가 봤네요. 게임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게임은 역시 지지부진하게 됩니다. COD에서 지면 정켓 가서 복구하는 패턴이 한동안 계속됩니다. 시그니처에서 게임할 때는 성질마저 더러워집니다. 마치 나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착각 속에 그림을 맞추지 못할 때는 카드를 찢어버린 못난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한 슈 전체를 발기발기 찢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COD 사상 처음으로 게임 담당 이사와 면담까지 하게 됩니다. 어느 날 호스트가 와서 이사가 면담 요청한다 해서 면담까지 했네요. 특별한 내용은 없고 서로 하나만한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그 시점 아마 제 등급은 드래곤이 되어 있습니다. 카지노 하이리밋에서 게임을 하다 보니 당신은 하이리밋에서 게임하는 사람이 적어서 독다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승률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누아 지하 1층 게임장, 예전 OK벳, 지금은 정켓이 있지만 크리스탈 드래곤 가는 쪽에 별도 직영 게임장에서 게임을 이어갑니다. 7홍 룸에서도 많이 했었습니다. 하루 게임 포인트가 평균 5만을 상회합니다. 이제는 기본 시드가 1000만 페소를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맥스 배신 300만 페소를 때려본 게 그때입니다. 카지노 하이리밋 게임이 신통치 않으니 다시 정켓 게임을 시작합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나만의 원칙을 만들어 지켜나가기로 합니다. 첫 번째, 게임 시간 3시간 초과하지 않기. 두 번째, 3회 연속 틀릴 시 주 체인지 후 최소 30분의 휴식. 다시 연승을 시작합니다. 18연승. 기본 시드 500만으로 평균 100에서 300만을 승하니 숙소 옷장에 페소 뭉치가 가득해졌습니다. 하나로 약 18억 정도가 됩니다. 쓰다 보니 제 글로 인해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까 염려도 됩니다.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끝없는 욕심은 결국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게 됩니다. 현명한 분들은 금, 부동산 등 안전자산을 준비한다고들 하시는데 저는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100%가 아닌 70% 정도의 채용으로 만족했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하였습니다. 제2화, 카지노에서 남의 돈 먹는 건 결코 쉽지 않다. 어쩌다 생발을 한 게 3년을 넘겨 4년차에 접어듭니다. 좀비. 카지노 관계자들이 저에게 지어준 별명입니다. 별명을 지어도 참 더럽게 지었습니다. 왜 좋고 멋있는 별명을 놓아두고 좀비라고 지었냐고 물어보니 죽지 않기 때문이라더군요. 3년을 넘게 버틴 사람은 드물다라나 뭐라나. 어쩌다 마발이 내려가서 그저 1000다이에 앉으면 딜러나 매니저가 꼭 물어봅니다. 딜러가 카드 오픈하는데 괜찮냐고. 무슨 대접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업되기도 하였지만 카지노가 대접해주는 사람은 호구 중에 상호구였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손은 이미 커질 대로 커져 있습니다. 간보기 벳이 10만 떡칩으로 가볍게 툭툭 나갑니다. 저는 돈을 절대로 카지노나 정켓에 디파짓을 하지 않습니다. 제 지갑에 들어오지도 않고 맡겨놓았다가 그대로 갖다 준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리월마와 솔레오 쪽 정켓 게임이 힘들었습니다. 우선 맥스도 70만 밖에 안 되고 떡칩이라고 하기에는 무슨 쪼가리같이 무게감도 없고 흔히 말하는 사대가 안 맞는 것 같았습니다. 리월마에선 3번인가 전승을 하긴 했지만 게임 내용은 승률 20%밖에 안 되었고 솔레어에선 5전 전패였습니다. 정켓도 물론 협의해서 맥스를 올릴 수도 있지만 100만이면 그리 낮은 것도 아니고 평균적으로 50에서 100만 정도의 뱃을 한 저로서는 적정했기 때문에 저는 맥스 100만으로 운영되는 정켓이 편했습니다. 저는 단시간 내에 승부를 보는 쪽을 선호했고 또 그렇게 게임을 하였습니다. 오래 하면 반드시 죽고 나는 가두리 안에 있는 물고기일 뿐이니 오래 가면 횟감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초반 컨닝뱃을 많이 하였는데 이것은 컴퓨터 로직에 의해 짜여준 슈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런 로직이 수많은 각계의 카드에 하나하나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시간대별 일정 카드군에선 비슷한 양상이 나오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관찰을 해보면 이와 같은 경우가 옆이나 인근 테이블에 똑같은 그림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와 같이 같은 형태의 그림은 15게임이 지나가면 틀어집니다. 종종 있는 경우에 불가할 뿐이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게임 테이블을 정해놓고 먼저 정켓을 한 바퀴 돌며 그림이 나오는 양상을 먼저 체크합니다. 그리고 나서 게임할 테이블에 앉아 셔플을 시킨 후 초반 그림 나온 형태를 보고 같다고 판단이 되면 초반 두세 판의 승부를 봅니다. 초반 나오는 그림이 전혀 같지 않다고 판단되면 바로 셔플 시키기엔 미안하니까 한 서너 판은 미니멈 맵, 한 10판은 프리게임으로 하다가 재셔플을 시킵니다. 이와 같은 컨닝뱃이 의외로 효과가 많았습니다. 생바. 어감이 그리 긍정적이진 않지만 당시엔 오직 그거밖에 하지 않았으니 생바입니다. 렌트한 집을 말라떼에서 COD 근처로 옮깁니다. 말라떼가 사실 주변 편의시설 면에선 편한 곳이지만 주거 환경 면에서 양호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필리핀의 불안정한 치안. 3년 이상 거주했는데 뭐가 두렵고 불안할까요?
아무리 치안이 불안정한 나라라 해도 괜히 지나가는 사람 옆구리에 총 들이미는 그런 막장의 나라는 아닙니다. 극소수의 극단적인 예를 들어 최악의 나라인 것처럼 인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나라라면 거주하며 생업에 충실한 수많은 교민과 쏟아져 들어오는 한국 관광객들은 제정신들이 아니겠죠. 필리핀을 예찬하거나 옹호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 사는 곳은 세상 어디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사를 간 곳 주변에 진마트, 아얄라몰 근처 메가마트와 같은 한국마트가 있으니 한국의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있는 물건들을 똑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변 환경이 잠시 향수를 잊게 하고 마닐라에 오래 머물게 된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래 있다 보니 비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여행사를 통해 아예 취업 비자를 받았습니다. 비용은 15만 페소 정도 들었는데 이민국 가서 사진을 찍고 지문 채취 후에 2주면 나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나라. 좋다고 해야 할까요? 이사간 집은 한 25평 정도로 월세가 6만 5천 페소로 마닐라에선 고급 콘도에 속합니다. 모든 게 다 갖춰진 풀옵션입니다. 도로 15분 이내 리월마를 제외한 3대 메이저 카지노가 다 있는 곳입니다. 생발을 위한 여권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카지노에 럭셔리한 프리룸이 있지만 아무리 늦어도 잠은 꼭 집에 와서 자게 됩니다. 호텔은 그저 가서 샤워하고 빨랫감 들고 와서 맡기는 용도와 잠시 들어가서 쉬는 정도? 식사는 해먹기 귀찮으니 거의 카지노에서 해결을 합니다. 아침은 하얏트 호텔 7층 라운지에서 해결하고 보통 점심은 건너뛰고 카지노 식당에서 먹는 식입니다. 드래곤 멤버가 되고 나서 기본 혜택 외에 연간 유괴 포인트가 300만 포인트 이상이니 모든 것을 호스트가 다 처리해줍니다. 돈을 번다는 거 허접한 표현이지만 남의 돈 먹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돈을 벌어서 그것도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하나만한 질문일까요? 그런데 돈을 벌어서 실제 뭐를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할 수 있는 돈이 쌓여도 하지를 못한 채로 그 돈이 없어집니다. 빚을 내서 억지로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돈이 생겼을 때 평소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나 퍼스트 클래스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타보니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타기 위하 일이든 도박이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생업 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봐왔고 배워왔으며 그 길을 벗어나는 것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새는 알에서 부화되어 밖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알을 깨고 나왔을 때 펼쳐지는 세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으로 나오면 상상할 수 없는 위험도 있지만 그렇게 세상과 맞닥뜨리며 푸른 창공을 알기도 합니다. 도박으로 돈을 버는 거 어느 누구도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끔 도박에 관련된 내용이나 영상을 보면 저 역시 기를 쓰고 말리고 싶습니다. 돈을 벌기 위함이라는 같은 목적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의 연속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절제와 혼자 있을 때라도 생각과 의식의 제어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다 이겨내실 수 있으십니까? 일시적으로 가능해도 생업으로 할 만큼 지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감정 없는 로버트가 되어 신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알에서 깨어나온 새가 만나는 것은 넓고 넓은 세상뿐 아니라 그 새를 호시탐탐 노리는 무수한 위험도 만나게 됩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특히 카지노라는 눈앞에서 금방 돈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위험한 현장에서 절제되고 잘 준비된 감정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제3화 COD 카지노에서 한국인과의 다툼. 코로나 백신 접종. 국가시설을 팔아서라도 백신을 사오겠다는 두테르테 호언인지 도네이션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필리핀도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무료 접종이지만 정해진 접종일에 아얄라몰에 가면 말 그대로 인산이 내고 외국인 접종 여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주 가던 몰 3층 노브랜드 매장. 자주 다녀서 가드와 안면이 생겼는데 하루는 가드와 몇 마디 주고받다가 접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맞았어? 아직 못 맞았어. 맞게 해줄까? 정말? 그런데 난 중국산은 안 맞아. 혹시 화이자나 모더나 가능해? 오케이. 가능하답니다. 그 대신 3,000페소 달라네요. 그까짓 거 오케이. 그렇게 약속된 날 소개시켜준 몰 가드를 따라 화이자로 백신 접종을 하게 됩니다. 팔에 완장만 채워주면 그게 곧 벼슬인지라 접종하겠다고 운집해 있는 사람들 다 제치고 가장 우선순위로 주사를 맞게 해줍니다. 이렇게 필리핀에서 총 4회 접종을 합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 환자가 발생하면 병원 치료로 약 보름 동안 청구되는 치료비가 하나로 1억 몇천 정도 청구된다고 합니다. 물론 병원에선 치료약도 없었고 단순 해열제와 비타민제만 처방했는데도. 그렇게 접종을 마치고 난 후 바로 정켓으로 직행하였습니다. 마침 그날은 초반부터 게임이 안 풀려 무척이나 고전한 날이었습니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오래 하기엔 무리가 있는 체질이라 그런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하는데 원시드에서 조금 올랐다가 다시 빠지고를 반복하는 지루한 게임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게임을 끝내는 게 맞는데 그날따라 계속하게 됩니다.
뱃을 30만에서 맥스 100만까지 원칙 없이 때리는데 롤러 아가씨가 칩 교환을 위해 카운터를 왔다 갔다 하느라 계속 바쁩니다. 게임 시간 6시간을 넘으니 진이 빠져 도저히 게임을 못하겠더군요. 접종한 팔도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을 끝냈는데 결과는 시드 700만으로 15만 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롤링이 1억 페소가 넘어서 롤피가 160만 페소가 넘게 나왔습니다. 하기야 어느 시점부터는 100만 고정 배수로 일관을 했으니까요. 롤피로만 승리한 백신 접종일이었습니다. 카지노가 정말 무서운 게 100만 배시면 하나로 2,400만원에서 2,500만원 배신데 게임을 하다보면 그저 플라스틱 조각으로 느끼게 만들어 그 큰 돈을 무감각하게 던진다는 것입니다. 먹어도 무감각, 죽어도 무감각. 담당 호스트가 이직을 하면서 호스트가 바뀝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한국인 호스트를 지정하지 않고 외국인으로 합니다. 중화권 계열인데 나름 쿨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다고 뭐 특별히 요구할 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오늘 몇 시에 어디서 게임을 할 거니 오픈을 부탁하고 들어오는 매니저와 딜러 조건을 요구합니다. 제가 조금 예민한 편이긴 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가면 테이블이 오픈되어 기다리고 있고 게임 의자 옆에는 에너지 음료 5캔, 내가 피우는 담배 5갑이 놓여져 있습니다. 카지노 하이리밋 룸의 미니멈 25,000, 맥스는 300만입니다. 룸 안에 슬리퍼와 각종 어메니티가 구비된 화장실과 세면대가 부속되어 있어 방 밖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COD는 오픈된 공간의 하이리밋에서는 프리게임만 허용하지만 룸에서는 프리셔플도 가능하고 근무자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매니저나 딜러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하이리밋 오픈 공간에서 뒤에 매니저 녀석이 내가 죽기만 하면 벙긋벙긋 웃어대면서 정말 빡친 적이 있었습니다. 가끔 필리핀 딜러나 매니저들이 게임 외적인 요소로 신경을 거스르게 하는데 특히 COD가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한 판에 돈이 몇 천만 원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 매 판이 극도로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임이 끝나고 몰려오는 피로감은 그날 승패와 무관하게 엄청납니다. 이긴 날은 그저 안도감, 진 날은 허망감, 그 자체인 날들이 연속됩니다. 팬데믹 막바지, 이제 하늘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카지노는 다시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한국인으론 제가 거의 유일했던 하이리밋에도 한국말이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제 생활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과 스쳐 지나가며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고 게임이 끝났을 때 잠시 슬롯에 앉아 멍 때린 거 외에 바로 룸으로 또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호텔방에서 잠을 자려고 있으면 잠을 못 자고 다시 게임장으로 내려갈 확률이 거의 100%니 잠은 집에 와서 잡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과 아는 체를 하게 됩니다. 먼저 인사를 하는데 무시하고 지나칠 수는 없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도 아니고 생바든 뭐든 다른 사람 귀찮게 하는 일 없이 게임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팬데믹으로 버치타워에 갇혀있을 때 같은 층에 거주한 한국분과 가끔 서로의 집에서 커피나 소주 한잔 이후 처음입니다. 그간 저는 카지노에서 쓸데없이 희닥거릴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놀러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게임하는 것을 그닥 선호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게임 중 누가 앉으면 저는 칩을 들고 바로 일어납니다. 그날도 누가 앉기에 나는 바로 일어나서 다른 테이블을 찾아가는데 뒤통수에 쌍욕이 날라옵니다. 저보고 한 욕 같아서 다시 돌아가서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하고 정중히 물어보니 돌아오는 말이 너 이 새끼 며칠을 지켜봤는데 누가 앉으면 매너 없이 바로 일어나는데 두고 보자. 뭐가 매너가 없다는 건지 참. 나이도 내가 많아 보이는 것 같은데 나를 뭐라 한다고 육두문자 쌍욕을 날려? 그날 COD 하이림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두고 보자는 소리가 나옴과 동시에 그 사람은 살면서 들어본 적 없는 욕이란 욕은 저한테 다 들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뛰어오고 포르투갈인인 보안 팀장까지 호출했습니다. 카지노는 외모, 옷차림, 학력 이딴 것 다 필요 없는 곳입니다. 오로지 손에 어느 정도의 칩을 가지고 있는지로 서열을 정하는 곳입니다. 더구나 직원들부터 사장까지 하는 드래곤 멤버와 제이드 카드를 가진 멤버와 분쟁이 일어나고 그 잘잘못이 명백하다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보안실에 끌려가고 저는 바깥에서 입에 거품을 물고 기다리고 있고 직원들은 저를 달래고 그래서 결과는 그 사람은 제 근처 10m 이내 접근 금지와 어기거나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영구 출입 정지 서약서를 쓰고 나오게 됩니다. 누구도 아는 척하지 않고 그저 와서 내 게임만 하고 돌아간 데 대하여 궁금함과 괜한 안이꼼이 있었나 봅니다. 제4화 힘도 못 쓰고 오링. 화무시비롱 일장춘몽 남가일몽. 밤에 잠을 자다 가위에 눌려 침대에서 굴러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우측 어깨에 무리가 갔는지 통증이 심해서 다음날 오전에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았더니 한결 통증이 덜합니다. 마가바갈에 김한것 한의원이라고 있는데 의사선생님이 치료를 잘하십니다. 해외로 방문하신 분들 게임하다가 몸이 뻐근하시면 마사지보다는 침 한 번 맞는 게 훨씬 낫습니다. 카지노건 정캐시건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게임을 시작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테이블엔 쉴드가 쳐져 있는데 어깨도 아프고 쉴드 때문에 답답하고 짜증이 올라옵니다.
팬데믹 락다운 때 외출을 하려면 마스크 외에 얼굴 전체를 덮는 플라스틱 실드까지 하고 다녔습니다. 그 답답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카지노 오픈 후 한동안 실드를 착용하지 않으면 카지노 입장이 거절되었습니다. 카지노 중앙 공연장에 원피스 수영복 입고 춤추는 무희들도 실드를 착용하고 격렬히 춤을 추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게임이 안 풀립니다. 전 단시간 승부를 보는 편이라 초반에 이기고 일어나거나 아니면 지고 가는 것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픈 공간 게임은 시드를 많이 가지고 앉지 않습니다. 한 300만 페소 정도? 항상 초반 승부를 보기에 5판만 풀이를 돌리고 찍기 시작합니다. 첫 뱃은 가볍게 10만, 꽥 죽습니다. 2번 정도 풀이를 돌리고 중국점 10 기준으로 50만, 꽥 또 죽습니다. 뭔가 느낌이 안 좋습니다. 10판을 풀이로 돌린 후 80만 뱃, 또 죽습니다. 이것들이 날 죽이려고 이상한 슈를 갖다 놨나? 3판이 연속 틀렸으니 일어납니다. 안되겠다. 아무래도 정캐스로 가야겠다. 남은 칩스는 160만 페소입니다. 정캐스로 간다고 나오는데 출입구 쪽 이제 막 오픈한 다이에 5판 정도 풀이가 진행된 그림이 문득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패턴의 그림입니다. 풀이를 한 게임 더 한다고 카드를 뽑으려는 순간 웨이트 하고 서서 나머지 160만을 때립니다. 역시 안 될 때는 패턴이고 뭐고가 없습니다. 한방 내추럴로 죽습니다. 게임할 때 밀려오는 긴장감이 어느 때부터인지 싫어지고 어느 것이든 펼쳐져 있는 모니터 그림에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오랜만에 카지노를 와야 흥분도 되고 기대감도 생기는데 매일같이 오니 지겨워집니다. 직장에 매일 출근하면서 기쁜 마음보다는 월요일부터 벌써 다가온 주말을 기다리는 직장인의 심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300만 페소를 너무나도 쉽게 반납했지만 이미 돈의 무게와 가치에 무뎌진 터라 뚜껑이 열린다거나 빨리 찾아야 된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습니다. 코로나 전에 마카오 베네시안의 타원형으로 동그랗게 둘러앉아 하던 속전 바카라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배슬을 하고 치면 칩이 밑으로 빠져나가는 언젠가 허름한 차림의 중거 한 사람이 갑자기 38만 불을 뱉합니다. 이건 나중에 딜러가 확인한다고 세어서 알았습니다. 한 방에 죽더니 모니터 한번 쓱 보고 아무런 표정 없이 주머니에 손을 찔러놓고 가던 그 모습이 정말 쿨하게 보였는데 나도 그 중국인 아저씨처럼 되어버렸나?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복구를 하려면 집에 가서 돈을 가져와야 되는데 돈도 잃고 날씨도 덥고 도보 5분 거리에 집까지 걸어가기가 싫어집니다. 호스트한테 호텔 차량을 요청합니다. 30분 후 차량이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COD는 주차장이 별도의 건물에 있어서 요청 후 도착까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집에 도착해서 카지노로 리턴할 거니까 기다리라 하고 돈을 얼마를 가져가야 하나 생각을 합니다. 300 잃었으니 더블로 600만 가져가서 정킷에서 해볼까? 그게 정상일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을 바꿉니다. 아니야, 줄이자. 다시 카지노로 가자. 그렇게 200만을 가지고 카지노로 다시 갑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궁금한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라도 궁금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얼마를 가지고 시작을 했을까? 처음에 마닐라에 오래 있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처음엔 마닐라에 한 보름 정도 있다가 마카오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근데 카지노에서 어느 날부터 딜러들이 마스크를 쓰기에 그저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예전 메르스 때도 아무 이상 없이 마카오를 다녔으니까요. 그런데도 뭐 정말 준비할 사이도 없이 락다운이 걸린 것이었습니다. 당시 가지고 있던 것이 약 150만 페소였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 허용 한도인 1000만 원을 들고 왔는데 그래도 꽤 늘은 거죠. 당시 COD 제이드카드 등급인데도 중국계 호스트가 찾아와서 프리룸을 계속 주었으니 게임은 평균 이상의 배팅을 한 것 같습니다. 그저 제 경험으로는 카지노에서 분명히 큰 돈을 만들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게이머 입장에서 처음부터 큰 돈을 가지고 게임하기는 역부족입니다만 시작부터 평균 게임 시드로 마치 슬롯에서 잭팟을 맞는 것처럼 바카라에서 상황을 낸다는 것은 일생에 한번 찾아올까 말까입니다. 시드를 늘려가는 것이 처음 100만 페소를 만드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먹고 죽고 하면서 100만 언저리에 가면 다시 미끄럼틀 타고를 숱하게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100만 고지를 돌파하면 그 다음 300만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그 시간이 빨리 옵니다. 이는 100만을 만들 때 뱃의 양과 같은 비례로 뱃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점점 시드가 불어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날입니다. 그럼 그날을 어떻게 피하느냐? 그에 대한 대책은 이미 다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따로따로 노는 머리와 몸을 입 꽉 깨물고 일치시켜서 피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영상을 만들고 보면 마음에 걸리는 글이 있습니다. 카지노에서 분명히 큰 돈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거꾸로 카지노에서 쪽박을 찰 수 있다와 결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200만을 챙겨서 다시 하이리밋으로 갑니다. 오픈된 공간의 미니멈은 5,000페소에서 25,000페소까지 다양합니다. 맥시멈은 대부분 300만입니다. 뱅커 6다이보다 커미션 다이를 선호하기에 커미션 다이를 안 씁니다. 치롱은 우선 빨간 카드 이상만 입장이 되어서 구경하는 사람도 없고 거의 독다이로 게임하기엔 좋은 곳입니다. 하늘길이 열리기 전까지는 치롱의 한국인이라곤 저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 중국계인데 본토 사람도 있지만 싱가포르에서 온 화교들이 많더군요. 하늘길이 열리고부터는 치롱에 들어오는 한국인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게임보다는 치롱에서 각종 음료와 간단한 간식이 무료로 제공되니 그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게임이 시작됩니다. 우선 100만짜리 떡칩 2개를 10만짜리 떡칩 20개로 바꿉니다. 앞에 칩을 많이 쌓아놔야 우선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때릴 때 손에 잡히는 대로 뭉터기뱃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입니다. 10,000페소 칩 10개도 바꿔놓습니다. 너무 오래 프리로만 돌리면 실백 감각이 떨어진다는 저만의 생각에 가끔씩 10,000페소 또 던집니다. 기다리다 첫 뱃 50만 플레이어에 날아갑니다. 그런데 카드가 슈통에서 나오기 직전 뒤에서 누군가의 한국말이 들립니다. 잠깐만. 딜러가 멈칫하는데 뱅에 재빨리 미니멈인 5,000페소를 올려놓네요. 저는 예민하기도 하고 배짱이 강한 편이 못돼서 누가 반대 뱃을 하면 아예 칩을 빼버립니다. 제가 독다이를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배팅을 회수하고 카드가 나옵니다. 자리에 앉지 않고 서서 뒷점 뱃을 하였기에 딜러 페이스 오픈. 플레이어 에이스에 8, 뱅커는 퀸과 퀸. 매니저가 아깝다는 표정으로 저를 봅니다. 뒤에서는 죽었네 하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그 사람은 가버립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은 언제든 일어나는 일이지만 짜증이 조금 납니다. 자기 돈 가지고 어딜 뱉하든 누가 뭘 할 것은 없는 일이고 심약한 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스트한테 바로 연락을 해서 룸 오픈을 요청합니다. 200만을 가지고 룸에 들어가는 게 후달리긴 했지만 아예 문을 닫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더군요. 30분 정도 후 룸 오픈 후 문 닫아 걸고 시작합니다. 역시 커미션 다이의 미니멈 25,000페소입니다. 룸은 오래 하면 필패라는 걸 알게 딱 한 슈에서 승부를 보기로 합니다. 이유는 하이리밋 또는 단독방에서의 게임은 그런 게 어딨냐고 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슈가 거듭될수록 어려운 슈가 출현합니다. 슈 체인지를 하면 새로운 슈가 딜러 밑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그때그때 가져오고 오픈 공간에서 상위 매니저가 관리하는 캐비넷에서 차곡차곡 쌓여있는 슈를 순서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한참을 뒤적이다가 슈를 가져옵니다. 물론 마바리에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COD 정켓에서 재생카드를 쓰는 것까지도 봤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하이리밋 게임은 죽든 살든 단시간 게임을 합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슈 오픈 후 평소와 같이 5판 프리게임 6판째 정찰병 25,000 투입합니다. 사망 2판 더 프리를 돌립니다. 9판째 본대 한진 70만을 투입합니다. 살아납니다. 2판 더 프리를 돌립니다. 다음 판에 정찰병 다시 투입합니다. 생환하네요. 정찰병이 죽을 때까지 계속 투입합니다. 근데 결국 정찰병 안 돌아옵니다. 2판에 더 프리게임을 본 후 본대 이진에 140만을 투입 살아났습니다. 게임 수 42판에 게임을 접습니다. Why? 라 묻는 매니저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미처 마시지 못한 에너지 음료 3캔을 남겨놓은 채 룸에서 나옵니다. 제 손에는 100만짜리 떡칩 6개와 50만짜리 주황색 떡칩 1개 그리고 10만짜리 떡칩 2개와 10,000페소 칩 서너 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게임을 오래 하다 보면 아무리 지우려 해도 뇌에 쌓이는 그림이 늘어만 갑니다. 카지노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곧 카지노가 만들어놓은 그물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게 생바의 실패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레어 정켓. 원래 솔레어를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게임별로 맞는 구장이 있는데 저에게도 잘 안 맞고 현지에서 오래 게임하는 사람들도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한번 가보자라는 마음이 불현듯 듭니다. 그동안 무난히 잘 해왔다는 자신감, 아니 자만 때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것이니까 살살 하자. 시드 350만 페소를 들고 정켓 차에 오릅니다. 역시나 독다이 게임. 미니멈 5,000에 맥스 70만입니다. 별도 협의가 없는 한 솔레어와 뉴얼리, 핑크돌핀은 디퍼런스를 이렇게 운영하더군요. 인간의 오감이라는 게 정말 묘합니다. 분위기는 화려하고 쾌적한데 디퍼런스도 그렇고 칩 모양새, 딜러, 매니저 모두가 낯설고 느낌이 싸합니다. 오랜만에 와서 그럴 거야. 정신 차리자. 위험 신호를 무시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정말 힘도 못 써보고 350만 패를 당합니다. 거기서 멈췄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억누르질 못하고 정켓차를 타고 다시 집에 갔다 옵니다. 다시 350만 페소. 이번엔 더 빠르게 오링을 당합니다. 총 3시간도 안 되는 게임에서 700만 페소가 날라갔습니다. 도무지 스스로 인정이 안 됩니다. 겨우겨우 참아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와서 돈을 들고 다시 가야겠다는 분노를 누르려고 억지로 위스키 반병을 콜라잔으로 투샷을 하고 겨우 잠들었습니다. 솔레어 정켓을 일격을 당하고 난 후 다음날 술에 섞여 생각을 합니다. 700만 페소면 거의 1억 7천에 근접하는 큰돈인데 아직 옷장 속에 10만 페소씩 5뭉치를 고무줄로 동여맨 다발들이 지폐 냄새를 풍기며 쌓여 있습니다. 그저 한번 세어봅니다. 4,800만 페소 정도가 됩니다. 돈의 가치는 느낄 수가 없고 오로지 생각나는 것은 오늘은 얼마의 시드를 가지고 어디로 갈까 뿐입니다. 우선 고무줄로 감아놓은 50만 뭉치 20개를 정켓백에 던져놓습니다. 1,000만 페소입니다. 쇼핑백 같은 정켓백에 담긴 1,000만 페소의 무게는 어깨에 매면 어깨가 축 늘어질 정도입니다. 집의 위치가 아무리 안전한 지역이더라도 워낙 부피가 있고 무게가 있다 보니 주차장까지 정켓차를 불러 COD로 갑니다. 카지노 입구에 검색대.
멤버십 카드를 보여주고 백 한 귀퉁이를 열어 보여주니 엑스레이 검색대 스캔 없이 그냥 통과시켜줍니다. 우선 하이리밋 구역인 7홍으로 갑니다. 간단하게 콘지 하나 먹고 700만 페소를 100만 칩스 7개로 바꿉니다. 50만 페소 이상을 현금 또는 칩스로 바꿀 때 항상 멤버십 카드를 제시하고 전화로 승인을 받습니다. 중국인, 한국인 여기저기 많이 보이고 분위기가 조금 어수선하여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오케이벳 정켓으로 칩스 7개는 주머니에 넣고 현금 300만을 들고 내려갑니다. 카지노 객장을 통해 가면서 사람들 얼굴 마주치기가 싫어서 중식당과 호텔 객실로 연결되는 통로를 따라 이동합니다. 오케이벳이 들어선 자리는 원래 강동방에 있다가 직역인 드래곤 게임장으로 운영되던 곳입니다. 드래곤 게임장 운영 시 상설 운영이 되지 않고 요청 시 테이블을 오픈해주는 식인데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해서 거의 제가 독점으로 게임하던 곳입니다. 오케이벳은 현재 문을 닫았지만 당시 경영진 간의 불화로 인한 폐업일 뿐 손님들의 딥해진 미지급과 같은 다른 불미한 일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시 이름을 바꾸어 오카다 핑크돌핀 맞은편에 오픈을 했습니다. COD는 후에 정켓으로 바뀌었지만 중식당 크리스톨 드래곤 가는 통로에 페이롱이라고 하는 직영 게임장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페이롱 역시 소수의 중국인만 알고 있던 곳입니다. 호텔 룸이 노아였기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자마자 여타 객장을 통과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최단거리라 많이 게임을 했던 곳입니다. 테이블 6개에 룸이 2개 있는데 미니멈은 5천에서 2만 5천 정도였습니다. 그림은 어디나 독립된 공간은 조용하고 편안함을 주는 만큼의 대가를 꼭 합니다. 오케이벳 한때 무섭게 확장이 가더니 투자자 쩐주겠지요. 2명의 분쟁으로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한국인 최초로 어카운트 개설을 했습니다. 보통 어느 정켓을 가면 잘 되더라 또는 거기만 가면 안 되더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정켓은 입점에 있는 카지노의 상황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카다 카지노 상황이 안 좋으면 정켓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카지노에서 공급되는 슈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각설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300만 바인으로 게임을 시작합니다. 오케이벳은 지나친 근무 열정 때문인지 대다수의 근무자들이 홀에 서서 대기하기 때문에 게이머로서는 뒤에 일렬로 서 있으니 부담이 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한국인 근무자도 있지만 중국계라 그런지 일처리가 늦은 편이고 바인을 할 때 300만을 한다 하면 여타 정켓은 칩스를 먼저 갖다 주고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는데 오케이벳은 바인 금액 카운트가 끝나야 비로소 칩스를 가져다 줍니다. 정켓의 특성이 그런 것인진 몰라도 대부분의 정켓은 게임하는 사람 외 그저 들어와서 떠들고 대화하며 시간을 보내다 가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카지노에선 졸면 즉시 보안 요원이 와서 깨우고 하는 반면 정켓은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습니다. 습관적으로 앉던 자리에 앉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들어가서 정면으로 보이는 자리 또는 그 왼쪽 자리입니다. 테이블을 정해서 앉으면 제 성향을 알기에 알아서 프라이빗 팻말을 가져다 놓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중국인이 뱃을 하면 직원이 제재를 합니다. 오케이벳의 셔플은 가져온 슈를 다시 셔플 머신에 넣어 셔플을 한 후 게임을 진행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셔플은 COD 마바리에서는 딜러 페이스 오픈 테이블인 미니멈 1000페소 테이블이 유일합니다.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셔플 머신에 다시 돌려서 나오는 슈가 그림이 오히려 더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커피만 무료고 기타 다른 음료는 롤피에서 공제를 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보타, 핑크돌핀도 동일했습니다. 오케이벳에서 게임할 때는 대부분 초반에 50만 페소 이상의 강벳이 나갑니다. 그래서 먹으면 단 한 판만 했더라도 피니쉬를 외치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때 한 판 후 도망으로 직원들한테 회자된 적도 있습니다. 마바리처럼 게임하면 한 판 2-3천 페소 먹고 게임을 끝낸다는 것은 처음 시드가 극히 소액인 경우엔 조금 빠르지만 큰 벳 한 판 먹으면 저는 당연히 끝냈습니다. 오케이벳 오픈 후 오픈빨 때문인지 승률은 60% 정도로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300만 바인 후 반슈 정도 게임하고 70만 승 후 일어납니다. 당시는 제법 오랜 기간 게임을 이어갔었습니다. 마바리 게임 시절 마닐라 기준으로 10만 페소의 시드로 50% 정도 이겼을 때 좋아했던 기억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10만이 100만이 되고 1000만 그리고 그 이상이 되었을 때 돈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서 돈을 소중하게 다루지 못하게 됩니다. 돌고 도는 게 돈이고 특히 카지노 바닥에서는 그 정도가 심하지만 돈은 자신이 귀하게 가치 있게 대접받지 못한다고 느꼈을 때 그때부터 내 곁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카지노에 들어가면서 가장 경계했던 것은 목적성의 상실이었습니다. 나는 여기 왜 와 있는가? 우연히 큰 뱃을 한번 맞추었다고 그의 희열을 느끼러 왔는가? 어느 날부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철없이 몇십만, 100만, 200만, 300만을 때려왔는데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뱃이 자신있게 나가지 못하고 심리의 불안정을 나타내듯 테이블 위에 칩스를 손으로 딸그락거리기도 합니다. 팬데믹이 완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처럼 방문하기 시작하고 나서 카지노는 그동안의 손실을 만회하려는가 봅니다. 확실히 그림이 달라졌습니다. 원매, 중국점, 육매가 변화무쌍하게 출현합니다. 그러면 소위 촉에 의한 게임을 해야 하는데 내가 무슨 촉이 있다고?
오케이벳 들어오기 전 누아 드래곤 게임 공간 오픈을 요청합니다. 게임을 하더라도 안쪽 룸만 오픈하기에 입구부터 홀까지는 조명도 다 꺼놓고 룸에만 조명을 켜놓습니다. 파란색 뱅커 6다이와 초록색 커미션 다이 딸랑 2개 있는데 미니멈 10,000페소에서 맥스 300만 페소입니다. 시드 500만 페소 커미션 다이에서 시작합니다. 뱃은 적게는 5만에서 평균 40만 50만 대로 뱃을 합니다. 아마 가장 오랜 시간 게임을 한 듯합니다. 오후 6시에 시작해서 새벽 5시까지 했으니까요. 게임은 소소한 승률을 유지하며 흘러가다가 새벽이 되어 급격히 양상이 달라집니다. 250만 배씩 부러지면서 승부에 추가 기운 것입니다. 그 후 게임은 변함없이 진행되었고 80만 페소를 들고 게임을 끝냅니다. 420만 패. 그날 포인트만 12만 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코로나 직전 필리핀에서 이루어진 생바 이야기가 현실성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말 그대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소설로 보이시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 보이시면 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굳이 안 보이는 것을 억지로 보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부러 보려고 해서 본 것은 아닌데 다니다 보니 눈에 보인 것들입니다. 마카오 리스보아 정켓에서 금보 따거에 어마무시한 뱃을 보신 분이 계시듯이 저 역시 현금 2억 페소를 커다란 캐리어 3개 끌고 들어와 바인 잡는 것을 봤습니다. 50억입니다. 룸에 들어가 문 닫는 바람에 게임 모습을 보진 못하고 정켓 매니저한테 물어보니 맥스를 500만 페소로 상향하여 게임 중이라고 합니다. 단판이 500만씩 때린다고 하더군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게이머들이 30대 정도의 젊은 사람들이었고 3명입니다. 그것도 한국인. 어디서 저 많은 돈을 가져왔을까? 궁금해지는 게 제 개인적인 호기심이지만 이곳은 카지노 바닥, 그저 그런가 보다입니다. 그에 비하면 저는 아무리 내가 때린다 해도 조막손인 겁니다. 배짱 좋은 필리핀 게이머. COD 누아 쪽도 하이리믹 공간입니다. 미니멈 3,000페소도 있지만 25,000 다이도 있습니다. 누아 호텔 쪽으로 가는데 한 테이블에 구경꾼들이 많습니다. 저도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합니다. 다른 칩은 없고 노란색 100만 페소 떡칩으로만 뱃을 합니다. 맥스는 300만 다이인데 맥스 뱃은 하지 않고 와인을 마셔가며 삐딱하게 앉아 평균 200만 페소씩 때려댑니다. 카드를 까는 것도 말 그대로 한 손으로 그냥 획가닥 까버립니다. 금방 1,000만 페소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자리를 떴습니다. 대단한 필리핀어네 하면서 우리가 우리 잣대로 세상을 보고 단정짓기에는 세상이 너무나도 넓습니다. COD 오케이벳 세 슈를 특이하게 가지고 옵니다. 보통 슈를 체인지할 때는 보는 앞에서 종이 박스를 뜯어서 커팅하고 난 후 슈통에 넣고 게임을 진행하는데 먼저 뜯어서 플라스틱 케이스에 가져옵니다. 그리고 셔플 머신에 넣고 한 번 더 셔플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그림이 도저히 뭐가 맞질 않습니다. 당연히 게임은 어려워집니다. 성질을 한번 내봅니다. 포장된 카드를 가져와서 내 앞에서 포장을 뜯고 셔플 머신에 넣든지 말든지 해야 할 거 아니냐고 짜증을 내봅니다. COD에서 파견 나온 매니저들에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마이동풍이기에 정켓 매니저를 불러 클레임을 거니 자기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COD 매니저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COD 파견 매니저와 정켓 매니저가 이야기하던 도중 COD 매니저로부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게 새 카드가 아니고 재생 카드이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COD 매니저가 얼떨결에 말을 해버린 겁니다. 슈 진행 도중 중간에 끝난 경우 남은 카드를 모아서 다시 쓴다는 것입니다. 뭐시라? 무슨 팝콜 카지노도 아니고 그깟 카드값이 얼마나 된다고. 그럼 카드가 제대로 짝이 맞을 리가 없습니다. 정켓 매니저도 깜놀하네요. 어쩐지 그림 나오는 게 아주 더티했습니다. 게임을 바로 접고 정켓에서 나와서 한국인 호스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카지노 총괄 매니저한테 가서 같이 물어보자. 같이 가서 물어봤더니 당연히 그렇게 쓴다고 하네요. COD는 금가루가 들어간 카드를 쓰는가 봅니다. 내 앞에서 포장되어 있는 슈를 뜯고 슈에 넣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마바리에선 그런 문제를 발견한 적이 없지만 하이리밋에선 분위기 보면서 슬쩍슬쩍 그런 일을 자행하니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 후로 COD 정켓은 항상 조심하게 됩니다. 주로 게임했던 COD 정켓을 당분간 끊고 오카다 오케이벳을 갑니다. 오카다 오케이벳 오픈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한국인 게이머는 저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늘길이 열리고 난 후 두이는 중국 정켓임에도 근무자 포함 100% 한국 게이머였고 주말 같은 경우엔 테이블이 전부 돌아갈 만큼 혼잡해서 차분한 분위기를 기대하기 어려웠었고 같은 정켓인데도 오카다는 어떨 때는 정켓에서 혼자 게임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게임은 여전히 이기고 지교를 반복하면서 일방적으로 지진 않았지만 그때부터는 휴일 없이 매일 카지노를 출입함에 따라 피로도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누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돈에 대한 가치 개념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고 몇백만 페소를 지고 와도 무감각하게 되더군요. 필승의 의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퇴색되기 시작합니다. 오랜 기간 게임을 이어온 것은 분명하지만 그 때문인지 몸 안에 기가 빠져가는 것은 더 확실해졌습니다. 이겨오고 이긴 것보다 더 지고 오는 날이 많아집니다. 오래 갔던 것은 그간 쌓아놓은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100만을 이겨오고 150만이나 200만을 지고 오는 게 반복된다면 아무리 많은 지폐 뭉치를 가지고 있어도 분명 바닥이 나는 날은 필연적으로 오게 됩니다. 기억에 남는 것이 말씀드린 솔레어에서 3시간도 안 한 게임에서 700만 페소패, 그리고 COD OK벳룸에서 최소벳 70만원, 맥스벳 250만으로 역시 1시간 만에 700만 페소페입니다. 룸 디퍼런스는 25,000에서 250만입니다. 산이 가파르듯이 그렇게 골은 깊어져 갔습니다. 카지노는 과연 특정 갬블러를 죽이려 할까요? 이런 생각은 게임이 안 풀리다 보니 갖게 되는 피해망상일까요? 카지노에는 다양한 수많은 하이롤러, 일반 롤러들이 찾아와 게임을 하는데 1억, 2억 시드로 게임하는 게 우리들 입장에선 큰 시드지만 카지노 입장에선 결코 많은 시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럴까요? 제가 COD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할 때 묘하게도 기라는 게 있습니다. 민감한 바카라 게임에선 그게 작용을 하더군요. 4대라는 말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씁니다. 저 딜러와 난 4대가 안 맞아. 저 카지노는 나와 4대가 안 맞아. 저 친구와는 아주 친한 사이인데도 같이 게임만 하면 죽어. 이런 4대들. 블랙잭에서 특정 딜러만 오면 신들린 듯이 20 또는 21을 만들어내서 핸드들을 다 죽입니다. 죽을 때가 되어서 또는 그 딜러가 공교롭게도 죽는 흐름으로 카드가 바뀔 때 와서 그런 거다. 그런데 그 딜러는 묘하게도 그렇게 죽는 타임에서만 올까요? 하이리밋에 제가 정말 싫어하는 딜러와 매니저가 있습니다. 손님과 승부를 보려는 딜러. 어디나 그런 딜러들이 있지만 지기 싫어하고 자존심 강한 필리핀에는 그런 딜러들이 제법 있습니다. 조용히 딜러 옆에서 지켜보지 않고 수시로 간섭을 하며 흐름을 끊거나 신경을 건드린 매니저입니다. 물론 하이리밋에 붙박이로 있는 것은 아니고 카지노 전체 순환 근무를 합니다. 하루는 정말 운 나쁘게 그 둘의 조합으로 제가 앉은 테이블에 배치가 됩니다. 바꾸지 마라 라고 클레임을 거니까 식사 시간이다, 휴식 시간이다, 퇴근해야 된다 등등 이유를 댑니다. 하이리밋 룸이나 정켓에는 바로 교체가 가능한데 홀이다 보니까 여타 테이블에 게임하는 사람도 있고 괜히 까타를 부려서 남들의 이목을 끌기가 싫어집니다. 게임을 진행하다 보니 여지없습니다. 정말 저와는 사대가 맞지 않습니다. 호스트를 부릅니다. 누아 옆에 드래곤 게임장 테이블 오픈 요청을 하고 하이리밋 게임을 접습니다. COD 7홍. 다들 아시겠지만 유지층에 있고 드래곤 게이밍장은 그라운드층, 누아 호텔 프런트 옆이라 인근 지역도 아니고 전혀 다른 공간입니다. 30분 후 테이블이 오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에스컬레이터로 마바리 객장으로 내려가 88식당 쪽으로 해서 카지노 객장을 나가 드래곤 게이밍장으로 이동합니다.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딜러와 매니저가 세트로 그대로 내려와 있더군요. 정말 성질이 나서 너희들 바로 아웃을 외칩니다. 이쯤 되면 우연이라고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그나마 오랜 기간 버틴 것은 그동안의 연승의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갬블러는 고독한 직업이라는데 자고 눈 뜨고 게임만 하는 단조로운 생활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더군요. 게임하는 시간 외에 뭔가 다른 할 것을 찾아라?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이미 마음속 깊이 갬블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설령 할 거리를 찾아서 한다고 해도 단시간에 그칠 뿐 이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게임이 주가 되는 생활 속에서 패를 한다든지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그런 계획 자체가 무의로 돌아갑니다. 게임장도 이제는 카지노건 정캐시건 바카라 그림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만큼 이기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또는 가끔 방문하신 분들은 과거에 젖지 않은 상태니 그런 느낌이 거의 없겠지만 저처럼 직업적으로 출근하다시피 하면 달라진 게임 환경을 머리에 다시 리셋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버티다 결국 환전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 다시 게임판으로 돌아오고 소액으로 운 좋게 당분간 버티지만 볼 때마다 얼굴이 점점 좋지 않게들 변합니다. 저 역시 몸을 많이 사린다고 조심은 하지만 이미 손이 커질 대로 커졌기 때문에 제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확 때려버려? 손에 100만짜리 떡칩을 3개를 들고 뱉었다가 빼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맥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절반 정도는 베팅이 날아갑니다. 운이 나쁘게 그날이 오면 사실 이렇게 베팅을 하면 그날로 끝나는 게 카지노지만 하루 게임량을 500만 페소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그것은 지켰기에 단기간에 금방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정말 안 풀릴 땐 잠시 접고 룸에 올라가 마사지를 부릅니다. 아시겠지만 마닐라 마사지 그리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2시간에 800페소 정도니 아예 세 타임 하겠다고 불러놓고 억지로 잠을 자기도 합니다. 아무리 전문 테라피스트라도 6시간을 마사지하는 것은 고역이기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아예 5,000페소를 주고 하다가 내가 잠들면 그냥 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현저히 떨어진 승률 속에서 게임을 이어갑니다. 지금까지의 내용 대략 코로나 팬데믹 시작 직전인 2020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의 일입니다. 팬데믹이 아직 해제되지는 않았지만 마닐라의 카지노는 이미 정상 운영을 시작하였고 저는 2021년부터 급격한 내리막을 타게 됩니다. 정켓에서 정말 꾸준하게 패를 했습니다. COD에서의 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COD에 드래곤 멤버들이 많지만 실제로 게임을 이어가는 멤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잠시 반짝 게임을 크게 하여 드래곤이 되어서 그 다음 해까지 멤버 자격은 유지되지만 그 후 하이리밋 게임에서 마바리로 그리고 안 보이는 그런 수순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멤버들 또다시 같은 수순. 그렇게 카지노는 계속 새로운 먹이를 만들어갔고 오히려 먹이가 되겠다고 자발적으로 옵니다. 드디어 기본 시드까지 부족할 정도로 돈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2021년 10월 결국 완전 오링의 날을 맞게 됩니다. 수중에 남은 돈은 단돈 10만 페소. 이런 사정을 모르는 호스트가 요즘 게임이 너무 안 풀리는 것 같은데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쉬어라. 너한테 나간 혜택은 게임 유무와 관계없이 변함없이 유지시키겠다 라고 말해줍니다. 당연히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한 일주일간을 숙소에서 죽은 듯이 있었습니다. 진짜 내 운은 여기까지인가? 저는 사람의 갈 길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것도 그 사람의 정해진 운명, 다시 살아나는 것도 정해진 운명. 운명 따윈 없다 하기 나름이다. 그런 생각으로 극복하고 살아나는 것조차 그렇게 되도록 정해진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벼랑 끝에 서게 되었지만 결코 이렇게 넘어지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생각일 뿐 당장 게임을 해서 복구를 해야 할 기본 시드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유 없이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가도록 제 운은 정해져 있나 봅니다. 날자, 다시 높게 날자. 숨만 쉬고 있었던 숙소에서의 일주일의 칩거 기간. 많은 생각들이 들었지만 생각만으로 현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 마닐라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겠지요. 뭐를 먹는 것조차도 귀찮아 일주일 거의 커피와 담배로만 보낸 만큼 우선 정신을 차리기로 합니다. 서둘러 옷만 입고 걸어서 5분 거리인 COD로 갑니다. 제 룸은 일주일간 비워놓았음에도 메이드들조차 들어오지 않아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샤워를 마치고 치롱으로 갑니다. 항상 죽치고 있는 중국계 싱가포 화교들이 아는 체를 합니다. 같이 인사를 하고 모처럼 음식을 주문합니다. 돌솥비빔밥 그리고 갈비구이. 간단한 스낵이나 음료, 과일 등은 무료지만 음식은 포인트를 쓰거나 지불을 하여야 하지만 저에게 지불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커피 한잔 하고 있는데 락다운 시작 때 같이나마 알게 된 사람을 오랜만에 보게 됩니다. 이분을 말할 것 같으면 진지바오시 그랜드 한 번과 메이저 두 번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칠홍 룸에서 하룻밤에 6천만 페소를 잃고 하루 만에 드래곤이 된 사람입니다. 이분은 저와 한동안은 서먹한 사이였습니다. 테이블에서 저와 같이 게임하길 그렇게 원했는데 오기만 하면 제가 피해 다녔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저는 거의 단독 게임만을 선호했으니까요.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근황을 교환합니다. 게임은 잘 되시죠? 카지노 내에서 오고 가는 의례적인 인사. 오링 됐어요. 믿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글쎄요. 돈이 떨어졌으니 한국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귀가 번쩍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수혈. 마일스톤 마일리지가 얼마냐고 묻네요. 마일스톤? 그게 뭐냐고 물으니 COD는 게임 내용에 따라 포인트가 쌓이면서 그로 인해 등급이 상향됩니다. 포인트가 발생하면서 그것으로 프로모 칩도 교환하고 식사나 쇼핑 등으로 포인트가 차감이 되는데 그런 소멸 포인트와는 달리 매년 1월 1일부터 당년 12월 말까지 발생한 포인트를 누적 관리합니다. 물론 포인트가 발생하면서 지급되는 포인트는 이 누적 관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카드 등급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이 누적 포인트입니다. 이 누적 포인트가 연간 50만 포인트면 최상위 등급인 드래곤으로 승격되어 그 등급이 다음 해까지 유지됩니다. 드래곤으로 승격되면 우선 10만 페소의 축하금이 프로모 칩으로 지급이 되고 계속 포인트가 누적되면서 누적 포인트에 따라 마일스톤 마일리지로 보너스 칩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75만, 100만, 150만, 200만, 300만 이렇게 누적 포인트가 될 때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15만, 30만, 50만, 100만 그리고 그 이상의 프로모 칩이 그때그때 지급됩니다. 그런 내용을 설명하면 호스트에게 문의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 당장 호스트를 호출합니다. 이런 게 있다는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냐고 따지니 게임을 꾸준히 하니까 연말에 상당한 선물을 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딴 거 필요 없으니까 일단 칩으로 가져와.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해준다고 하네요. 잠시 후 돌아와서 그의 누적 포인트가 400만 포인트가 넘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프로모 칩이 400만 페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당장 가져와. 영수증 같은 종이를 가져오더니 사인을 받고 잠시 후 제 앞에는 400만 페소의 프로모 칩이 10만 페소짜리로 40개가 놓여집니다. 이렇게 COD로부터 수혈을 받게 됩니다. 프로모 칩스는 아시다시피 현금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해당 카지노에서만 게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캐시라든지 내가 편한 구장을 찾아다녀야 하기에 우선 현금화를 시켜야 합니다. 포인트 형성면에서도 프로모 칩이나 프리슬롯은 포인트를 올려주지 않습니다. 카지노 입장에서 두 가지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이기도 합니다. 프로모 칩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양빵 뱃밖에 없습니다. 오카다 같은 경우는 양빵 뱃을 허용하지 않지만 COD는 허용을 합니다. 양빵 배팅은 뱅커 6 다이에선 하지 않습니다. 왜냐? 뱅커 6가 나올 시 50%가 날아가니까요.
커미션 다이에서 현금을 우선 만들기로 합니다. 양빵을 찍을 땐 동일 베팅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플레이어 200만 100페소, 뱅커 200만 페소 이와 같이 베팅을 합니다. 이렇게 양빵 베팅으로 현금 거의 400만 페소를 만듭니다. 우선 캐시를 들고 방으로 올라갑니다. 없던 시드가 생겼다고 무리하게 들이대다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생각하고 그날은 더 이상의 게임을 안 하기로 합니다. 물론 마음속엔 엄청난 유혹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억지로 참습니다. 룸 금고에 돈을 넣어놓고 달랑 5,000페소만 들고 오카다로 그저 갑니다. 그저 참기 위함입니다. 오카다 카지노에 가서 한 바퀴 또 돌아보고 정켓 가서 근무자들과 농담도 하고 늦게쯤 돌아와서 COD 1층 야외 웨이브에서 알리오 어쩌고 하는 스파게티 하나 시켜놓고 맥주 한 잔에 하늘을 보며 수요일 첫날을 보냅니다. 프로모칩을 현금칩으로 바꾸니 남아있던 것 포함 400만 페소가 조금 넘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몇백만을 우습게 들고 나갔는데 이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크게 게임하던 사람이 돈이 얼마 생겼는데 지난 일만 생각하면 그 얼마 안 되는 돈 금방 없어지더군요. 시드 10만 페소를 가졌을 때 이게 100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시드를 1000만 페소 가지고 있을 땐 그게 100만 페소로 줄어들면 그때는 패대기 쳐서 없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똑같은 돈의 양이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는 큽니다. 그 시점 제가 후자의 경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 돈이 얼마 생겼다고 바로 게임에 돌입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자. 더구나 나는 오늘 밤이나 내일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도록 스케줄이 되어 있을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는 지금까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생각을 하고 난 후 게임을 시작하자 라는 여유를 다만 며칠이라도 가져봅니다. 안 가둔 수영장도 가고 마바리에서 아는 얼굴들 보면 치롱에 데려가 커피 한잔 하며 시간도 보냅니다. 치롱은 회원 외 1인 동반 입장이 가능합니다. 장기간 체제하며 카지노 게임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다고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제 주위에도 없었습니다. 만나게 되면 각 카지노별 정보 정도를 교환합니다. 나름대로 오랜 기간 바카를 한 사람들이니 깊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들 하긴 합니다. 다시 계획을 세워봅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게임을 할 것인가. 게임할 때 원칙도 단순하게 줄여서 이 정도면 지킬 수 있겠구나 라는 것만 정리해봅니다. 이렇게 3일 정도를 게임 없이 보내게 됩니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한여름엔 한국이 필리핀보다 더 더운 것 같습니다. 나름 원칙과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는 손 크기도 줄여야 합니다. 400만 페소라는 것이 결코 적지 않음을 머릿속에 각인시키려 노력합니다. 장시간의 게임은 단시간 내 초집중하고 곧 진이 빠져버린 특성상 어떤 일이 있어도 피하자고 다시 다짐을 합니다. 하루 최대 게임 시간은 2슈 이내, 한 슈 배팅은 15회 이내, 슈 오픈 후 배팅 여부와 관계없이 30판을 넘기지 않고 재셔플 하기로 합니다. 언제든 셔플을 할 수 있는 것은 정켓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모든 면에서 불리한 마당에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철저히 이용하기로 합니다. COD 7홍의 하이리밋은 오직 프리게임만 되고 프리셔플은 60게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지나친 망상일진 몰라도 같은 장소에서 연속 게임은 카지노가 저를 타겟으로 할 수 있으므로 매일 같은 곳을 가지 않기로 합니다. 게임 시간 그리고 배팅 횟수 등 게임 총량을 정했고 가장 중요한 윙컷과 로스컷, 중국인들은 로스컷만 지키면 된다고들 합니다. 이기고 있는데 윙컷이 웬 말이냐 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 오늘은 되는 날이다.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 들어왔을 때 도망가라. 되었을 때 빨리 그만두고 집에 가랍니다. 로스컷을 지킬 자신은 없었고 지키지도 못할 것은 아예 생각하지 않기로 합니다. 다만 그래도 완전 올인되기 전 일어났던 저 자신을 믿기로 합니다. 그 어느 것도 믿을 수 없는 카지노에서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중심 잡고 해나갈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윙컷이라기보다 목표로 하는 승은 하루 40만 페소로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시드 400만 페소 중 절반인 200만 페소를 하루 시드로 정합니다. 정찰병 규모도 미니멈인 5,000 페소로 낮춥니다. 정찰병은 횟수에 관계없이 투입하되 본 배팅은 이기든 지든 7번 이내에서 그날의 승부를 하고자 마음먹습니다. 운 좋게 두세 판의 목표 달성이면 바로 그날의 게임을 접기로 합니다. 저는 카지노를 즐기러 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00만 페소를 손에 움켜쥐고 이틀을 보냅니다. 신기한 게 어서 게임에서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의외로 들지 않습니다. 5천만 페소가 조금 넘던 돈이 지금은 400만 페소로 오그라들었지만 원래 내 본전은 아니었잖아. 고기는 먹어본 놈이 또 먹는 거야. 마음을 달래며 지금까지의 게임 잔생을 지우려 노력합니다. 최대 맥스 100까지 때리고 200만 페소 뱃을 쉽게 날리던 날을 빨리 잊어야 했습니다. 첫 출정 오후 늦게 오카다 정켓으로 갑니다. 정켓에 들어가기 전 카지노 객장을 한 바퀴 돌아보며 그림이 나오는 형태를 봅니다. 어차피 정켓 역시 업장 형태만 다를 뿐 동일한 슈를 쓰기 때문에 일반 객장의 슈 흐름이 좋지 않으면 같은 양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날은 빤따이, 줄 맞춰 끊기는 것이 그대로 맞아가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빤따이 선에서 한 개 더 내려오고 옆으로 꺾이는 날, 또 그대로 줄이 되어 내려온 날 등 우리의 고정관념 또는 선호하는 패턴을 무력화하는 슈를 카지노는 다양하게 전개하기 때문입니다.
슈의 형태가 3시간마다 바뀐다는 말도 있습니다.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전개되는 카지노의 슈에 대응하기엔 우리가 너무 미약하기만 합니다. 일반 객장 정차를 마치고 정켓에 입장하여 200만 페소를 바인합니다. 100만짜리 떡칩 달랑 2개. 보통 대기 중인 테이블은 슈 오픈 후 3판 정도가 진행이 되어 있는데 새로 셔플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겠지만 저는 그나마 오카다 정켓의 매니저와 딜러가 편합니다. 가끔 비기너 딜러가 들어와 실수를 하지만 매니저들이 중간에 신경을 건드리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솔레와 뉴얼리는 딜러들이 능숙하게 게임 운영을 하고 노련한 편입니다. COD는 매니저들이 뭐라 할까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느낌입니다. 롤링을 도와주는 근무자한테 커피 한 잔을 갖다 달라고 요청하고 어느 때처럼 프리게임 3판을 진행합니다. 풀뱅뱅에서 한 판 더 프리게임을 진행한 결과 풀뱅뱅뱅까지 나왔습니다. 망설임 없이 풀에 40만 페소 첫 뱃이 나갑니다. 정상적인 바카라 유저는 뱅이 3개 나왔으니 당연히 줄 가능성을 보고 뱅으로 붙이는데 게임 시작 전 돌아본 일반 객장이나 정켓의 다른 테이블 시작 그림이 3선에서 다 꺾여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과는 플레이어 4, 5, 내추럴 9승. 주문했던 커피가 들어옵니다. 커피 한 모금과 함께 바로 피니시. 바카라 그림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배 포지션에 대한 정답이라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정답은 슈각, 가로, 세로, 대각선, 우리가 보는 원매, 중국점, 육매 등의 정답이 있음에도 우리가 찾지 못했을 때는 정답, 오답이란 말을 쓸 수가 있겠지만 바카라 그림에 정답이란 없으니까요. 그렇게 첫날 게임을 마칩니다. COD를 베이스 캠프로 하다보니 COD에서 게임한 한국인들을 마주칠 때가 많습니다. 생발을 목적으로 하는 갬블러,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갬블러 등 다양합니다. 카지노에 있다 보면 약간씩은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묵묵히 생바에 열심인 그들은 누구를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마닐라의 한인 커뮤니티는 다양한 단톡방의 형태로 되어 있어 각종 정보의 교환, 장터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 3,000명 정원의 말라떼 단톡방, 마카티 단톡방, 그 외 몇몇 단톡방들이 한인사회 소통축으로서 그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장시간 건조하며 생발을 하는 사람들 역시 카지노와 관련된 정보를 서로 교환하며 생업에 도움이 되게끔 노력합니다. 가끔 COD 7원 같은 데서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별 희한한 정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느 카지노에서 어떤 프로모 행사를 한다,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다, 정켓 하나가 손님한테 대패하여 문을 닫았다 등 팬데믹 무렵 어느 정켓이 손님한테 하루에 400억 이상을 잃고 바로 문 닫는 일도 있었는데 이와 같이 문 닫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상황 냈다고 회자될 정도의 대승은 정켓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일입니다. 첫날 40만 페소 승을 하고 그날은 카지노에 가서 2만 정도 슬롯으로 게임을 마감합니다. 기본 포인트 정도 올리겠다고 앉았는데 다행히 본전 근처에서 마무리됩니다. 하도 오랜 기간 게임을 해와서 그런지 게임에 대한 욕구는 없고 그저 계획대로 했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날은 숙소에 가지 않고 호텔에서 쉬기로 합니다. 숙소와 호텔의 딱 중간에 아얄라몰이 있는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층에 북경 마사지가 그런대로 잘합니다. 제가 초창기부터 단골입니다. 출장 마사지를 부를까 하다가 가서 받자 하고 갔는데 카지노 객장에서 앞면에 있는 한국분이 마사지를 끝내고 나옵니다. 나름 신경 써준다고 카운터에 있는 아가씨한테 내 친구니까 잘해주라고 하더군요. 카운터 아가씨가 웃습니다. 그렇게 생바의 하루가 또 지나갔습니다. 생바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오래 할수록 게임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게임을 위해 카지노에 들어갈 때의 기분이란 어떨 때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도파민은 이미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시드가 440만이 되어 다시 반으로 쪼갠 220만을 들고 COD 7호 하이리밋을 갑니다. 사람들이 제법 있는 저녁 타임을 피해서 자정이 넘은 시간에 들어갑니다. 하이리밋이라고 해도 오픈된 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있어서 뱃이 조금이라도 크면 사람들이 보게 되고 심지어는 주로 한국인들이 제가 버젓이 게임하고 있음에도 뒤에서 자기네들끼리 해설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게임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다행히 한 개 테이블에 필리피노들이 게임할 뿐 전부 비어 있습니다. 칩은 캐셔에서 미리 교환해 옵니다. 다 아는 얼굴이니 캐셔 매니저가 굿럭을 외쳐줍니다. 참고로 COD는 카지노 테이블 매니저를 제외하고 호텔, 식음료업장, 캐셔 등의 근무자들은 메이저 카지노 중 가장 서비스 마인드가 낮습니다. 초록색 커미션 다이에 앉아 100만짜리 떡칩 한 개를 10만짜리 10개로 바꿔놓고 100만짜리 한 개, 10만짜리 10개, 만짜리 20개를 앞에 가지런히 놓습니다. 슈 오픈 후 6게임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COD는 마발에서 전부 6게임까지는 프리를 해주기 때문에 슈 오픈하고 게이머가 없을 때는 통상 6번의 게임을 진행하고 기다립니다. 습관대로 프리게임 3번 더. 초반 그림이 애매합니다. 처음부터 이러면 게임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기에 그 테이블을 포기하고 옆에 미니멈 25,000다이로 이동합니다. 우선 생수 한 병을 들이킵니다. 한밤이라 커피를 마실 수도 있지만 게임 중에는 가급적 카페인 음료를 마시지 않으려고 합니다. 25,000다이는 정찰병 투입도 조심스럽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 프리게임 그리고 5번의 배팅으로 50만 페소 승 후 바로 일어납니다.
계속하다가는 분명 난이도가 있는 슈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제가 그것을 확인할 방법도 입증할 방법도 없지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경험입니다. 270만 페소의 칩을 들고 누아 쪽 하이리밋으로 내려갑니다. 외국인 전용 테이블이라 필리피노들은 앉지 못하므로 편한 반면 가끔 중국 애들이 앉아 장난을 치지만 역시 시간대가 그런 만큼 단독 게임을 합니다. 프리게임이 무한이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기다리다 뱃을 합니다. 결과는 역시 50만 페소 승. 한 달에서 한 슈 이상을 하지 않습니다. COD 객장에서의 게임은 이것으로 접습니다. 총 게임 시간 1시간 반 정도, 90만 페소 승입니다. 시드를 상황을 내 한 번에 크게 불리는 것은 누구나 희망이지만 욕심은 오링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몇십만 단위에서 100만 단위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그 단계를 넘으면 100만 단위에서 500만 단위를 만드는 것은 금방입니다. 500만 단위에서 그 이상, 그리고 또 그 이상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계별 고비에서 정체되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극복하였을 때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한 번에 뭘 해보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단계적으로 시드 점핑을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필리핀은 1년 내내 여름인 나라에도 낮 시간이 특별히 길지 않습니다. 일출과 일몰 시간이 오전 6시, 오후 6시로 거의 동일합니다. 게임은 정해진 루틴대로 진행됩니다. 하루 3시간 정도 게임,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룸에 올라가 누워있든지 하얏트 라운지에 올라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깁니다. 마바리에서 게임은 하지 않지만 사람들 구경하느라 몇 번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가끔 생바하는 후배들 마주치게 되면 식사나 담배, 그리고 레드불 같은 음료를 치롱에 데려가 챙겨주기도 합니다.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래도 같은 동지들 간의 정이니까요. 게임은 3+1, 2+1의 루틴을 지켜갑니다. 즉 3일 게임 하루 휴식, 2일 게임 하루 휴식입니다. 게임을 하지 않는 날은 그저 5만 페소 정도만 가지고 COD 7홍에서 38, 88배수로 슬롯만 합니다. 일정 등급 이상만 출입을 허용하기 때문에 쾌적하고 음식 등 뭐든지 요청하면 가져다 주니까 휴식일은 저로선 정말 긴장의 끈을 놓고 소액으로 카지노를 즐기는 날입니다. 저도 사람인 이상 매일을 긴장하면서 보낼 수 없는 일이고 관광객도 아니다 보니까 비행기 시간에 쫓길 이유도 없습니다. 슬롯이 지겨워지면 마바리로 걸을 겸 해서 내려가는데 슬슬 환전일을 하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명함을 휴대폰 밑에 숨겨서 건네주려 합니다. 사장님,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저 여기 4년째 살고 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한 달여 만에 시드는 다시 2천만 페소 가까이 됩니다. 카지노가 좋아하는 고객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마닐라에는 다양한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그 카지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마바리 객장을 걸으며 왔다 갔다 하던 중 생발을 하는 후배를 만납니다. 후배라는 표현이 무슨 학연, 지연과는 관계없이 저보다 나이가 적으니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생발을 한다고 하면 그저 하루에 단돈 몇천 페소 이기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하루 20만 페소 이상의 게임을 매일같이 하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그 후배 옆에 후배가 형이라고 부르는 친구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후배는 옆에 앉아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저에게도 인사를 시켜주네요. 그 사람도 드래곤 멤버라고 합니다. 드래곤 멤버라고 특별히 게임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카지노에 그만큼 갖다 주었다는 오히려 창피한 일이지만 같은 등급의 멤버니 관심이 갑니다. 마바리 게임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크게 때리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10만 페소 정도는 베팅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매판 베팅을 합니다. 그러니 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남는 게 없습니다. 포인트는 올라가겠군요. 잠시 지켜보다 한 바퀴 돌고 와보니 그 사람은 안 보이고 후배만 보입니다. 어떻게 잘 됐어? 에이, 결국 오링이에요. 왜? 게임 잘하는 것 같던데? 잘하면 뭐예요. 어느 정도 이기면 멈췄다 해야 하는데 끝까지 하는데. 그 사람간 후에 저보다 역시 나이가 적어서 말을 편하게 하는 사이가 되었지만 게임을 잘함에도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춤을 하지 못하였기에 그렇게 오래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한 슈, 약 70게임 동안 40판 이상 베팅을 하는 손님은 카지노의 우량 고객이고 50판 이상 베팅을 하는 손님은 우수 고객, 60판 이상 더 나아가 슈가 끝났음을 알리는 블랙이 나올 때까지 베팅하는 손님은 최우수 고객입니다. COD 3개 호텔 중 전 하얏트를 선호합니다. 7층에 라운지도 있고 아일라몬과 집에 가는 동선이 가까워서입니다. 오카다나 솔레오로 가기 위한 차량 배차에도 편리합니다. 호텔에서 거의 잠은 자지 않지만 3개 호텔이 전부 특급 호텔이라 침구리가 우수하지만 그 중에서 침구리는 누아가 가장 나았던 것 같습니다. 라스베가스도 베네시아는 침구가 약간 까칠했고 벨라지오 침구가 항알러지 처리까지 되어 있어 정말 포근했던 생각이 납니다. 카지노는 어디를 가나 어쩔 수 없이 객장에서 게임하지 않고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의 하이리밋이나 정켓에 있기 때문에 마주칠 일은 드물지만 개 중에는 낯설지 않은 얼굴들이 가끔 눈에 띕니다. 다들 한때는 씩씩한 갬블러들이었기에 식사, 담배 등 가끔 챙겨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식사 거르지 말라고 1-2천 페소 정도는 주머니에 넣어줍니다. 이런 게 잘못되면 습관화가 되어 귀찮은 일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카지노 생활을 오래 한 때문인지 그뿐 더 이상 깊게 생각도 의미도 두지 않습니다.
게임은 지는 날도 있고 하지만 질 때 깊게 들어가지 않고 발을 빼니 큰 데미지를 입지는 않습니다. 오링을 안 당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오링 되기 전에 남은 칩 들고 일어나면 됩니다. 진 상태에서 일어나기란 사실 무척이나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든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뇌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저같이 어쩔 수 없이 장기 레이스를 하는 사람한테는 매일같이 승을 한다는 것은 무슨 바카라 신도 아니고 불가능한 뿐더러 필승에 대한 강박관념 오히려 앞으로의 게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매전승을 이어나갔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10연승했다가 11일째 반납하고 오히려 오링당할 수 있는 것이 바카라니까요. 하루하루의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보름이면 보름, 한 달이면 한 달 동안의 게임 결과를 정산하여 토탈 플러스를 만들도록 하는데 집중합니다. 지나온 이야기들을 두서없이 올렸습니다. 더 이상의 내용은 그저 그렇고 그런 게임 이야기뿐. 수많은 에피소드를 뒤로하고 이쯤에서 생바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코비드19로 인한 빡센 필리핀 락다운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머물게 된 마닐라에서 어쩔 수 없이 생바 아닌 생바를 이어간 것이 5년, 조금 못 미치는 세월이었습니다. 도착 비자로 들어와서 2년 후 3년 기간의 취업 비자로 변경을 했는데 그 취업 비자가 만료된 게 지난달입니다. 얼마 안 되는 돈으로 큰 돈을 만들 수 있었고 다시 반납하고 또 올라가고 간단히 과정을 말씀드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궁금해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기억을 더듬어 정리해보자면 최초 약 1000만원 정도로 시작해서 1차 최고점이 5천만 페소, 약 13억 정도를 상회하였고 다시 400만 페소로 시작하여 2차 최고점이 약 4천만 페소, 10억 정도. 여기까지가 지금까지의 내용입니다. 중간에 2억 정도를 가족의 암 치료비로 송금했고 그 후 다시 내리막을 타서 700만 페소, 1억 7천까지 내려갔다가 3차 최고점이 2700만 페소, 6억 7천이었습니다. 그 후 또 내리막으로 추락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졌고 장기간에 피말리는 게임에 지쳐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비록 얻은 것은 없지만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 하나만으론 제겐 행운이었고 지금은 가끔 소액으로 즐기는 입장이지만 아직도 제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간 어줍지 않은 생바서를 흥미있게 봐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꾸준한 영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토쟁이었습니다.